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되게 우리 추적추적 비가 오는 날 이렇게 어려운 걸음 하셨네요. 메타버스가 아직 저도 적응이 잘 안 됩니다. 네, 근데 뭐 온라인 강의 오프라인처럼 편안하게 진행하겠습니다. 네. 지금 저희 PDF 파일에 드린 실무 내용은요, 저 총 테마가 4개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 좀 지루하지 않게 하고 싶은데 아무래도 저 시험이 한 2주 정도 남았기 때문에 좀 유의사항 위주로 그리고 또 나올 수 있는 빈도수가 많은 문제 위주로 좀 기출 문제를 한 5회분으로 좀 추려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집중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여러분들 보시면서 바로바로 채팅창을 통해서 질문 남겨주시면 수업 진행 중에 바로바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경 꼈어요. 여러분들 채팅창 보려고.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PDF 파일 첫 장부터 보실까요? 요거는요, 저희 그 전산회계 1급 시험 응시 순서입니다. 먼저 이거는 이제 시험장에 들어갔을 때의 순서이고요. 여러분들은 시험장에 가기 전에 준비하셔야 될 것이 있죠. 먼저 수험표, 신분증, 계산기 꼭 준비해 가셔야겠습니다. 수험표가 만약에 프린트가 안 됐다. 그러면 시험장에 조금 일찍 도착하셔서 본부에서 좀 요청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왕이면 좀 프린트를 미리 해 가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계산기와 신분증 좀 가져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신분증이 없으면 국가공인 자격증이기 때문에 시험을 응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분증 꼭 챙겨 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장 또 가실 때요. 물론 여러분들 응시 접수하실 때 내가 원하는 시험장으로 접수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만약에 자동으로 배정되는 곳으로 접수를 하신 분이 계시다면 장소 명확하게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왜냐하면 또 같은 서울에도 좀 이름이 비슷한 장소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는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시험장에 2, 30분 전에 미리 도착해서 그 수험장에 수험 번호까지 확인하시는 거 우리 기본으로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 화면에서 시험 응시 순서를 먼저 보실 건데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해당 시험이 이론과 실무, 컴퓨터 프로그램 운용이 같이 이루어지는 시험이기 때문에 그 이론까지도 우리가 그 컴퓨터 화면에서 체킹을 해서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USB를 제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USB는 이제 우리 더존 그리고 우리 한국세무사회에 이제 2명의 감독관이 들어와서 USB를 주면 여러분들 USB를 컴퓨터에 꽂고 거기에서 우리가 백데이터용 USB에 대해서 우리가 설치를 하게 됩니다. 이때 꼬리표가 있는데요. 거기 본인 수험 번호하고 이름을 쓰게 되어 있고요. 또 시험지가 A형인지 B형인지도 체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USB를 먼저 받을 때는 시험지를 받기 전이기 때문에 A형인지 B형인지 아직 몰라요. 그래서 우선은 이름하고 수험 번호부터 적어 놓으시고요. USB를 설치를 하고 내 컴퓨터, 그쵸? 예, 그리고 이제 백데이터 설치 프로그램 들어가셔서 TextExe 파일을 설치를 하셔야겠습니다. 이거 낯설지 않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시험 보기 전에 기출문제를 한국세무사회 기출문제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하는 방법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때 유의하셔야 될 것은 수험번호 입력은 당연히 본인 수험번호 입력하시는 거고 또 감독관 확인 번호는 시간이 돼야지 알려주기 때문에 시간 되기 전에는 이제 시험을 운용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USB를 설치해야지 프로그램 운영할 수 있으니까 시험지를 먼저 나눠주면 눈으로 이론 문제라도 좀 풀 수 있으려고 했는데 요즘은 또 감독관분들이 아예 시험지를 덮어놓으라고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먼저 이론 문제를 풀 수 있는 거는 조금 많이 어렵지 않겠나,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시험지를 받게 되면 A형인지 B형인지 이제 알게 되겠죠. 그럼 또 체크 나중에 하셔야 되겠고요. 이제 그 안에서 이제 프로그램 운영을 하실 건데 마지막에는 USB 저장을 누르시고 나오게 됩니다. 이때 이제 더존에 이제 더존이 아니죠. 우리 자꾸 더존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데 우리 뭐죠? 갑자기 멘붕이 왔네요. 자꾸 더존이라고 하는 바람에
K랩. K랩 프로그램 담당자가 USB에 제대로 확인됐는지 여러분들이 나가고 바로바로 확인하기 때문에 만약에 프로그램 저장이 안 돼 있다 그러면 연락이 갈 수 있으니까 그건 괜찮으실 거예요. 그래서 USB에 저장하는 거는 크게 어렵지 않으실 것 같아요. 혹시 요 시험 응시 순서 및 방법에 대해서 궁금한 거 있으실까요? 없으실까요? 괜찮으시겠죠? 네. 그러면 우리 대답이 없으신 거는 긍정의 의미로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그 다음번에 우리 테마 학습의 순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론이 30점, 30%, 그리고 실무가 70%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오늘 특강은 실무 시험 위주로만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실무 시험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여러분들 기억나실까요? 기초정보관리, 일반 전표 입력, 메인 매체 전표 입력, 그리고 전표 수정하는 거, 그리고 결산 정리사항, 그리고 마지막에 뭐가 있습니까? 뭐가 있는지 아시나요?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실까요? 마지막에 있는 문제가?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니까 제가 대답합니다. 장부조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6가지 중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또 필수적으로 알아야 되는 우리 4가지 위주로만 이번 시간에는 정리를 할 건데요. 먼저 이제 기초정보관리부터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본 그 특강과 관련된 데이터를 좀 설치를 하셔야 되는데요. 제가 요 기초정보관리와 관련된 데이터를 3개를 준비를 했습니다. 데이터는 여기에 있는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제가 먼저 보여드릴게요. 지금 여러분들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먼저 보여드리면 여기 C 드라이브에 가시면 요 K랩 DB라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더존이라고 했던 큰 실수했네요. K랩 DB. 자, 그럼 K랩 프로그램에 가시면 이렇게 순서에 나와 있는 요 숫자로 되어 있는 폴더가 있는데요. 이게 바로 회사들 폴더가 되겠고요. 저는 5101번, 5102번, 5103번을 이용해서 여러분들 문제를 풀 겁니다. 그래서 요 3개만 데이터가 있으면 될 것 같고요. 좀 보기 안 좋으니까 나머지는 좀 지워볼게요. 삭제. 네, 지우고요. 그런 다음에 나와서 자, 회사 프로그램을 들어가는데요. 들어가 보면 이렇게 가람산업이라고 뜨는데 이거는 이제 기존에 있던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우리는 5101번, 5102번, 5103번을 필요로 한다고 했기 때문에 여기 회사 등록으로 가서 회사 코드 재생성을 반드시 눌러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5101번, 5102번, 5103번으로 데이터가 불러와지는데요. 만약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전 데이터가 아예 없는데요. 그러면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예 프로그램 종료하고요. 저기 바탕화면에서 불러오겠습니다. 이렇게 떴어요. 그러면 여기 회사 등록으로 가시면 돼요. 회사 등록으로 가셔서 회사 코드 재생성 눌러주시면 아까 C 드라이브에 있었던 K랩 DB 그리고 거기 K랩 안에 있는 5101번, 5102번, 5103번의 회사가 이제 불러와지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와 관련된 문제를 보도록 할 건데요. 자, 여러분들 이제 화면 중심으로 보시고요. 자, 그럼 다시 로그인 할까요? 자, 먼저 우리 합격 상사, 여기 보시면 합격 상사라고 보이실까요? 이 합격 상사부터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기초정보 관리는요, 거의 10점 정도 되는 파트인데요. 사실 기초정보 관리에서는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나오는 문제 제외하고는 거의 다 입력하시고 다 점수를 획득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자, 먼저 사업자 등록증과 관련된 수정 문제입니다.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문제들이 나오긴 하는데요. 보통 이 사업자 등록증이 나오는 문제는 2가지 유형이 있겠습니다. 어떤 유형이 있습니까? 하나는 본인 회사 수정하는 문제 아니면 거래처를 등록하는 문제 이렇게 2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는데 해당 문제는 지금 보시면 사업장을 이전하면서 새로 교부받았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회사를 수정하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합격 상사 들어가셔서 회사 등록 누르시고
자, 지금 보시면 사업자 등록증을 이제 보시는 거예요. 사업자 등록증의 내용과 요 기존에 입력되어 있는, 기입력되어 있는 데이터와 다른 점을 보셔야 되는데, 보시면 사업장 주소를 이전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아, 사업장 주소를 수정하는 문제겠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판단 내릴 수 있겠죠. 그래서 요 서울특별시 그대로 쓰면 되겠네요.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321-6 이거는 뭐 서초 그리고 여기 밑에다가 서초 동아타워 그대로 예,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사업장 주소 수정하는 문제가 나오면 요 몇 번 문제 수정하는 문제 나오면 6번 문제 수정하는 문제가 나오면 21번도 꼭 같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업자 등록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관할 세무서가 결정되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사업장 주소에 따라서 관할 세무서가 어딘지를 보셔야겠죠. 우리는 어디로 수정하시면 됩니까? 서초로 수정하겠습니다. 또 우리 사업자 등록증 보시니까 업태하고 종목을 추가해야겠는데요. 업태에 도소매 추가하시고 종목에 이제 무역 추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장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본점 관할 세무서도 수정해 줄까요? 서초로? 네, 서초로 수정하겠습니다. 이렇게 수정하고 수정한 데이터 확인하시고 바로바로 나오시겠습니다. 뭐 요거는 여러분들 어렵지 않으시죠? 네, 바로바로 좀 쉬운 거는 그냥 좀 바로 넘어가고 이제 조금 어려운 거나 중요한 거 위주로 우리 수업 진행하겠습니다. 자, 2번 보시면 이번에는 거래처 등록하는 문제인데요. 이제 카드 회사입니다. 거래처 등록하는 문제에서는 여러분들이 당황하실 수 있는 거 먼저 위주로 설명을 드리면 거래처를 입력하는 탭이 일반 금융, 신용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뉜다는 겁니다. 즉 이것은 이제 코드별로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등록할 것은 신용카드잖아요. 그럼 신용카드를 일반 거래처에서 등록하려고 하면 즉 우리 몇 번입니까? 99900이라고 치면 딱 이렇게 떠요. 그러면 당황하지 마시고 아 9799까지만 입력하라는 얘기구나 라고 확인하시고 다시 정신을 우리가 차리고 어디로 들어갑니까? 신용카드로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99900 자 현대카드 자 지금 무슨 카드냐면요 우리가 매출카드입니다. 매출은 이제 가맹점 번호로 입력하겠습니다. 564002314 제가 안경을 여러분들 그 메시지 잘 보려고 썼는데요. 이제 노안이 와서 안경을 쓰면 멀리 건 잘 보이는데 가까이 있는 건 안 보이는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네, 근데 여러분들이 아무도 질문을 안 해주셔서 제가 안경을 벗는 게 나을지 고민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3번 문제를 바로 갈게요. 자, 데이터를 입력하셨으면요. 자, 고민하지 마시고 닫기 나오십니다. 닫기 띄워놓지 마시고 자, 이번에는 전기말 거래처별 채권 채무에 대하여 거래처 누락분을 추가 입력하시오. 그리고 오류는 수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채권이라는 말이 좀 빠졌네요. 여러분. 채권, 채무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채권, 채무. 채권은 받을 돈, 채무는 갚을 돈. 이렇게 단순하게 얘기한다면, 갚을 돈이 얼마야? 받을 돈이 얼마야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전기말 시점에 우리가 받을 자산이 얼마야? 부채가 얼마야? 이걸 알 수 있는, 결과물이 뭡니까? 재무상태표죠. 전기분 재무상태표에 들어가면 뭘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외상매출금이 얼마 있어? 그리고 외상 매입금이 얼마 있어? 이런 거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금액이 얼마인지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누구한테 받을 돈이냐 이것도 중요하다는 거죠. 또 누구한테 뭐 할 돈이냐 갚을 돈이냐 이것도 중요하다는 거죠. 그걸 볼 수 있는 탭이 뭡니까? 바로 거래처별 초기 2월입니다. 따라서 거래처별 초기 2월에 있는 데이터는 어디서 불러오는 거예요? 재무상태표에서 불러오는 거예요. 조금 전에 우리 재무상태표 들어갔었죠? 자, 불러오기 누르면 전기분 재무상태표에서 데이터 불러오겠다라고 뜹니다. 따라서 전기분 재무상태표에 데이터가 없으면 이렇게 거래처별 초기 2월 데이터도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 외상매출금 클릭해볼까요? 외상매출금 클릭해봤더니 자 4,860만 원이 떴는데 이 4,860만 원이 하늘상사, 미림상사 그리고 에이스 커퍼레이션에서 받을 돈이다. 회수할
외상 매출금이다라고 알 수 있는데 얘를 뭐 하라는 거죠? 수정하라는 겁니다. 자, 보시면 누락된 게 구분 보시면 누락됐다는 건 수정하라는 거예요. 입력하라는 거, 추가 입력하라는 거잖아요. F2 누르시고 누구예요? 동산실업. 자, 금액이 얼마입니까? 500만 원입니다. 자, 500만 원 끝났네. 왜냐하면 500만 원 넣고 끝나면 안 돼요. 차액이 마이너스가 뜨면 안 됩니다. 차액은 무조건 뭐여야 돼요? 제로여야 되죠. 다시죠. 여러분 너무 쉬운 얘기하고 있죠. 자, 그럼 또 밑에 보니까 오류가 있다. 하늘 상사 금액이 얼마가 아니라 2천만 원이 아니라 얼마다? 1,500만 원이다. 그럼 1,500으로 고치면 엔터. 자, 우리 엔터 치면서 연산과 저장의 의미. 자, 그래서 차액이 뭐로 됩니까? 예, 제로로 바뀝니다. 이렇게 되면 해당 문제 풀이가 마무리되겠습니다. 자, 나오겠습니다. 닫기. 자, 바로 다음 문제 갑니다. 자, 국고보조금 계정 과목을 217번에 차감 항목으로 등록하시오. 즉, 계정 과목을 등록하는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 계정 과목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여기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에 있는 내용들인데요. 이 계정 체계라고 하는 것이 우리 회계 프로그램의 맵, 약간 지도 같은 개념인 거죠. 자, 그런데 이때 몇 번에다가 217번에, 그럼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돼요. 217번이 어느 체계 안에 들어가는가? 자, 보시면 유형자산 체계 안에 들어가네요. 유형자산. 유형자산 중에 요 217번에다가 여기 오른쪽에서 바로 입력합니다. 뭐라고 입력하라고 되어 있냐면 국고보조금이라고 입력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국고보조금이 뭡니까, 여러분? 국고보조금. 국가가 어떤 정책적 목적으로 기업에 지원해 준 것을 국고보조금이라고 하는데요. 실무상의 이 국고보조금의 성격은 좀 여러 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채 형식으로 국고 보조해 주는 경우, 그 부채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해당 금액을 갚아야 할 의무가 있다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 217번 국고 보조금이면 안 되는 거죠. 그건 부채와 관련된 계정으로 가야 되는 거죠. 또 어떤 계정에 그 국고 보조금이 있냐면 지원을 해주는데 어떠한 그 갚을 의무가 없이 그냥 무상으로 지원해 주는 경우, 그러면 이 경우에는 수익 계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해당 국고보조금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기계장치 계정 과목에서 차감을 하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격이 차감인데 이건 뭡니까? 이것은 국고보조금의 성격이 기계장치와 같은 유형자산을 취득해야지만 국고에서 보조해 주겠다라고 하는 조건부 국고보조금이 되는 것이고, 그런데 또 질문을 하셔야 돼요. 제가 질문 다 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이 왜 차감이냐? 이것은 기계장치를 구입을 할 때 우리가 그것을 사용하면서 여러분들 혹시 기억나십니까? 감가상각을 하게 되고 나중에 이것을 감가상각 누계액으로 처리합니다. 즉 그것이 이제 차감 효과가 나는 건데 그 기계장치에. 그러면 감가상각한다는 것은 그의 감가상각 비처리한다는 개념입니다. 여러분, 비용 처리하면 어떻게 되나요? 회사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나요? 질문 좀 이상한가요? 자, 그러면 국가 입장에서는 기업이 비용 처리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국가 입장에서는 세금이 덜 거치겠죠. 따라서 기계장치를 구입해 하고 이제 국고보조금을 제시하면서 그 대신에 이 국고보조금만큼은 감가상각 처리하지 마. 그럼 세금 절감 효과까지 있는 거잖아. 라고 얘기해주는 개념인 거예요. 사실 국고보조금과 관련된 건 이제 전산세무 2급, 전산세무 1급에서 주로 나오게 되는 건데, 이제 전산회계 1급에서 국고보조금 나온다. 그럼 요 정도로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등록하는 문제. 그래서 차감인데 누구에 대한 차감이다? 기계장치에 대한 차감이다. 기계장치에 대한 차감이다. 이렇게 차감으로 설정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나중에 이만큼 국고보조금으로 잡힌 만큼은 감가상각 처리하지 말아라 라는 개념으로 이렇게 처리한다. 너무 깊숙하게 설명했나요? 네, 그런 개념입니다. 여기서는 그런 의미 몰라도 입력하면 돼요. 그죠? 네. 그래서 이렇게 기계장치까지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차감 성격 206번에 걸려 있죠. 그럼 206번이 뭡니까? 기계장치죠. 보시면 기계장치에 대한 감가상각 누계액도 차감 성격인데 몇 번에 걸려 있습니까? 206번에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국고보조금이 이러한 성격이 있구나. 그 정도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닫기. 자, 이번에는 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기분 재무상태표를
검토한 결과 다음에 오류 및 누락이 발견되었다. 전기분 재무제표를 수정하시오. 요 문제가 여러분들 뭐 수능에서의 뭐 킬러 관련된 문제 뭐 내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 전산회계 1급에서 특히 기초정보관리에서 요 문제 나오면 다들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이번 시간에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가 이제 초반에 나오는데 한 4점 정도 나오죠. 근데 70점 중에 4점 하면 그렇게 높은 점수는 아닌데 굉장히 타격이 있죠. 마음에. 그렇죠. 그래서 뒤에 이제 처음에 좀 문제가 틀리면 뒤에 가면 이제 뒤에 갈수록 마음이 좀 힘들어지는 것처럼 요 문제는 좀 우리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판서 좀 할까요? 자, 앞으로 나올게요. 자, 지금 보시면 어떻게 설명할까요? 자, 또 조금 몇 명 더 들어오셨네요. 자, 전기가 있고 단기가 있다고 볼까요? 자, 그러면 단기에 예를 들어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회계 연도고요. 요 결산 시에 우리 결산을 하게 됩니다. 결산. 자, 결산을 한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자, 우리가 이 회계 연도 동안에 입력된 자료가 있습니다. 그 입력된 자료를 우리가 거래가 발생한 다음에 뭐 한다고 합니까? 예, 분계하고 전기해서 자, 결산을 통해서 완성되는 게 바로 뭐가 됩니까? 출력물이 바로 재무제표가 되는 건데요. 이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순서가 있겠습니다. 작성하는 순서가 있어요, 여러분. 첫 번째 뭐부터 만들어야 되냐면 제조 원가 명세서부터 만들어야 돼요. 제조 원가 명세서라고 하는 것은 우리 회사가 제조업인데 즉 물건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기업인데 우리가 제조 즉 재료도 쓰고 노무비도 쓰고 그리고 다른 거 경비 같은 거 다 써서 재료를 그 제품을 생산하는데 이만한 원가가 들었다. 라는 세부 내역이 제조 원가 명세서고 이거 우리가 만드는데 얼마 들었는지 아는 것이 바로 뭡니까? 단기, 제품, 제조, 원가입니다. 얘를 알아야지만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내가 만드는 제품에 대한 원가를 알아야지만 내가 판매한 제품의 원가도 알 수 있는데 그게 바로 뭐가 됩니까? 매출 원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만들 수 있는 게 바로 뭐냐면 손익계산서입니다. 즉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확정돼야지만 손익계산서에 뭐가 확정되는 거고 그쵸 매출 원가가 확정되는 거고 매출 원가를 알아야지만 뭘 알 수 있습니까? 단기 순이익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 차감하면 단기 순이익 나오는 거니까. 자, 그런 다음에 단기 순이익을 알게 되면 뭘 알게 되는 겁니까? 우리 이렇게 고생해서 이렇게 이익이 났어 하면서 얘를 어떻게 쓸까, 어떻게 처분할까를 이제 고민하게 되죠. 그래서 처분 가능한 금액을 알 수 있어서 그게 바로 미처분 이익잉여금에 대한 금액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를 작성하게 되고요. 자,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알게 된다는 것은 우리가 결산 시점에 드디어 자본이 확정된다는 거기 때문에 뭘 알게 되는 겁니까? 재무상태표를 확정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익여금이라는 게 뭐기 때문에 자본 계정이기 때문에 자본 금액이 확정되는 것이 바로 이제 재무상태표이다. 그래서 요 순서대로 결산이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제손, 이, 대차도 줬을 때는 대라고 했는데 여기 또 제가 나오죠. 제손, 이제 이렇게 순서대로 작성됩니다. 내가 만드는데 얼마의 원가가 들어갔는가를 알아야겠고 만드는데 들어간 원가 때문에 판매할 때 원가도 알 수가 있고 그래서 내가 이익을 알게 되면 처분 가능한 이익이 얼마인지 알게 되고 그리고 그 처분 가능한 이익까지 포함해서 자본이 확정된다. 그래서 제손, 이제 순서대로 결산을 한다. 이겁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는 지금 전기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원래 해당 프로그램을 계속 사용을 하면 요 내용이 당연히 차기로 그 다음 연도로 자동으로 이월됩니다. 물론 마감 2월을 눌러주면 자동으로 이월됩니다. 그래서 자, 다음 연도 1월 1일 시점에 전기분 재무제표를 작성할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전기분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수정하는 일이 왜 생겼냐? 해당 케이스에서는 단기분에 지금 프로그램을 새로 구축한 거죠. 즉 프로그램을 구매한 거예요. K랩 프로그램을 구매했습니다.
자, 그러면 프로그램에는 데이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없어요. 데이터가 없습니다. 데이터가 없으니까 데이터를 넣어주는 거예요. 누가? 담당자가 넣어주는 거죠. 그쵸. 예, 넣어주죠. 그럼 거래처도 넣어주고 다 하는 거죠. 근데 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프로그램 요즘 너무 잘 나와가지고 엑셀로 이렇게 막 이렇게 업로드 되게 해주고 약간 이렇게 해줍니다. 근데 어찌됐든 시험 볼 때는 그래서 전기분 데이터를 넣는다는 얘기는 단기 시점에 새로 프로그램 구축을 해서 전기분 데이터를 넣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전기분 재무상태표에 지금 데이터가 없으니 넣어주자는 거예요. 넣어주자는 건데 그럼 이 순서대로 넣어주면 되겠네요. 재. 왜냐하면 제조, 원가, 명세서를 작성해야지 뭐를 작성할 수 있고 손익계산서를 작성할 수 있고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를 작성할 수 있고 재무상태표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확정될 수 있겠다. 재무상태표. 그러면 이렇게 하면 뭐 그렇게 어려우신가요, 여러분? 네, 이것만 생각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왜 그동안에 내가 어려웠지? 생각하실 거예요. 그냥 이렇게 작성하면 되는데. 근데 여기서 하나 변수가 있어요. 뭐냐면 이 전기분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자,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보세요. 자, 우리 아까 제조원가 명세서에서 계산하게 되는 걸 뭐라고 했냐면 이 단기제품 제조원가라고 했거든요. 이 단기제품 제조원가를 알려면 뭐도 알아야 됩니까? 단기제품 제조원가를 알려면 재료비도 알아야 되고 노무비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제조 경비도 알아야 되고 또 뭐도 알아야 되냐면 제공품 계정도 알아야 되고 기말 제공품 뭐 이러한 우리 그 원가액에서 배웠던 즉 어떠한 재고 자산의 기말 잔액을 알아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 재료비 계산해 볼까요? 재료비라고 하는 것은 원래 있었던 기초 재료에다가 원재료에다가 내가 단기에 뭐 한 거, 매입한 거는 더해주고 뭐 한다고 배웠습니까? 기말 원재료 재고액을 뭐 하겠다. 뺀 것이 재료비다.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원래 내가 사놓은 게 100원어치 있었는데 또 필요할 것 같아서 내가 500원어치 사왔다. 그럼 내가 사용 가능한 재료비가 얼마치 있습니까? 600원어치 있는데 이 중에 내가 200원이 남아있는 걸 확인했다. 그러면 사용한 거 얼마나 보는 겁니까? 400원으로 보는 거죠. 이게 바로 재료비 계산하는 공식인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요 제조원가 명세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기말 시점에 재료, 제공품 그리고 뭐 제품 이런 식의 재고 자산의 잔액을 알아야지만 요 제조원가 명세서를 작성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왜 이렇게 길게 하냐면요. 요 기말 원재료 재고액은 기말 제공품 재고액은 직접 여기서 수정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 빨간색으로 써볼게요, 이번엔. 자, 요거는 순서가 맞는데요. 요 전에 요 재무상태표가 요 위로 올라옵니다. 즉, 재무상태표에 여기다 위에다 쓸까요? 재무상태표에 원재료, 제공품, 제품, 계정에 잔액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잔액은 뭐를 의미하는 걸까요, 여러분? 재무상태표의 작성 시점이 언제입니까? 전기분 12월 31일, 즉 기말입니다. 기말 시점에 작성한 거예요. 그럼 기말 시점에 작성한 원재료, 제공품, 제품은 바로 기말 원재료다. 기말 제공품이다. 그리고 손익계산서에 기말 제품이다로 연결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기말 원재료, 기말 제공품, 기말 제품은 각각의 그 서식에서 직접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재무상태표에 입력된 자료들이 뿌려진단 말이에요. 뿌려져요. 즉, 제조원가 명세서에 있는 기말 원재료 재고액이 1,000원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이미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 재무상태표의 원재료에 1,000원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 데이터가 온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제공품, 제품, 그리고 원재료와 같은 재고자산과 관련된 문제가 나오면 어디서부터 수정해 주셔야 되냐면 이 재무상태표에서 수정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 수정한 내용이 여기 반영되게 되어 있다. 각각의 제조원가 명세서와 손익계산서에 반영되게 되어 있고 또한 또 중요한 거 제조원가 명세서, 손익계산서, 이익여금 처분계산서, 재무상태표는 서로 다 뭐 되어 있다. 연결되어 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제조원가 명세서의 금액이 어디로 반영되고, 손익계산서에 반영되고, 그리고 손익계산서의 이익여금 금액이 어디 반영되고, 이익여금 처분계산서에 반영되고, 요 순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요 관련된 예제를 한 3개 정도 풀어볼 거예요. 3개 정도 풀어볼 건데요. 여러분들이 풀어보시고, 아, 정말 이거는 나의 그 스타일이 아니다. 요 문제는 내가 4점 정도 나오는 건 나온다면 난 미련 없이 포기를 하겠다. 라고 해도 오케이인데요. 그래도 이왕 우리가 이러한 그 시간을 갖게 됐으니까, 한번 도전해보고, 알아보고, 여러분들이 이번 시간을 통해서 요 문제, 아, 별거 아니네. 근데 요 문제를 알면 좋은 점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사실 요 순서, 요 결산 순서가 우리, 한국세무사의 시험에서는 시험 범위가 아닙니다. 우린 결산 수정 분기에서 끝나버려요. 즉, 본결산을 안 해버려요. 근데 이 본결산에 대한 이해가 요 전기분 재무제표 순서에서 이 기저로 깔려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역으로 얘기하면 요 본절차의 개념, 결산 본절차의 개념을 시험에서 보지 않기 때문에 요 전기분 재무제표와 관련된 요 순서가 낯설다, 생경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내가 이 전기분 재무제표의 순서에 대해서 이해도가 좀 생기면 나중에 실무에 나가서 결산 본절차에 대한 이해도도 연결된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볼까요? 그러면 문제풀이로? 네. 자, 그러면 자 보세요. 자, 전기분 재무제표를 검토한 결과 다음에 오류 및 누락이 발견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 전기분 재무제표 수정하시오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손익계산서 항목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조금 잘못되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접대비 전력비라고 되어 있으면서 영업부 생산부로 되어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이거 구분하셔야 돼요. 우리 시험 볼 때, 우리 프로그램 배울 때 생산부서에서 사용하는 원가는 제조 원가 코드 몇백 번대, 500번대 이렇게 배웠고 우리 영업부서 판관비 코드는 몇백 번대, 800번대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럼 영업부서에서 입력하는 요 800번대 코드는 여러분들 어디서 입력하는 겁니까? 손익계산서에서 입력하는 거고요. 그리고 생산부서에서 입력하는 이 500번대 코드는 어디다 입력하는 겁니까? 그쵸? 제조원가 명세서에서 입력하는 겁니다. 제조원가 명세서. 그럼 여러분들 지금 수정하는 문제가 나왔을 때 제조원가 명세서도 들어가야 되고 손익계산서도 들어가야 돼요. 또 한 번 더 바꿔서 얘기해 볼까요? 손익계산서도 들어가야 되고 제조원가 명세서도 수정해 줘야 돼요. 그러면 뭐부터 수정해야겠습니까? 아무도 답변을 안 안경 벗을까 봐요. 의미가 없어요. 뭐부터 아우 감사합니다. 민지님 감사해요. 아 진짜 힘이 납니다. 제조원가부터 수정해야죠. 맞습니다. 제조원가 갈까요? 제가 원래 좀 제조원가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조원가 없는데요. 보시면 여기 전기분 원가 명세서가 제조원가 명세서입니다. 전기분. 여기 들어가시면 아니 되옵니다. 여기는 당기분입니다. 우리가 전기분이기 때문에 직접 입력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전기분 제조원가 명세서 들어가셔서 보시면 자, 지금 전력비가 누락되어 있다고 했거든요. 그럼 여기다가 누락되어 있다고 했는데 그럼 여기 지금 입력되어 있네요. 얼마가 80만 원이 누락됐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거를 205만 6천 원으로 수정합니다. 자, 엔터 누를 때 뭐가 바뀌는지 한번 보세요. 요 단기제품 제조원가가 바뀝니다. 엔터 누릅니다. 엔터. 그러면 단기제품 제조원가가 얼마로 바뀌냐면 150, 809, 600 이렇게 바뀝니다. 150, 809, 600 이렇게 바뀌는데요. 아, 펜이 없네요. 저 좀 적어놔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자, 요 금액이 또 어디로 가는지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자, 이게 뭘 의미한다고요? 우리가 만드는데 제품을 생산하는 데 들어간 원가예요. 진짜 원가.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다음 단계 어디로 갈 거냐면 손익계산서로 갈 건데 손익계산서는 그 다음 단계예요. 여러분 만들었으면 뭐 해야 됩니까? 민지님 뭐 해야 돼요? 만들었으면 뭐 해야 됩니까? 우리 모여서 하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안 그러면 여러분들 그냥 동영상 유튜브도 많은데 보시면 되죠. 그죠? 뭐 해야 됩니까? 만들었으니까. 입력하는 시간이 걸리시죠? 아무도 입력 안 하시는데. 모르겠어요? 아니, 만들었으니까. 여러분, 우리 구슬 깨가지고 목걸이 만들었어요. 만든다. 그렇죠. 판매하셔야죠. 도마뱀님. 뭐 재밌네요. 우리 인원이 많이 안 모여가지고
다음에는 못할지도 모른다고 팀장님이 그러셨는데 재밌으니까 좀 같이 좀 하자 그랬으면 좋겠네 앞으로도. 여러분 팔아야죠. 팔려면 판 원가가 뭡니까? 판매한 원가를 매출 원가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요 150, 809, 600을 자 어디로 들어가냐면 여기 보시면 여기 네 어디로 갑니까? 이번에는 손익계산서로 가셔서 매출원가를 가보셔야 돼요. 매출원가. 우리 원가액의 문제 풀 때도 되게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매출원가가 얼마냐 이런 문제 많이 나오면 요 데이터에 나와 있습니다. 기초제품 재고액 더하기 단기제품 제조원가 그리고 기말제품 재고액 차감한다. 요 공식 배우셨잖아요. 그럼 여기서 단기제품 제조원가가 아까 금액이 바뀌었어요. 얼마로 바뀌었습니까? 150, 809, 600.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 피 긁고 가져가셔야죠. 150, 809, 600을 적어놓은 거를 여기다 직접 입력하셔야 됩니다. 이래서 우리가 어려웠던 거예요. 복잡해요, 뭔가. 그죠? 입력합니다. 입력했더니 뭐가 바뀝니까? 매출 원가라고 하는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차감하는 금액이 확인 누르는 순간 바뀌면서 뭐가 바뀌어요? 당기순이익이 바뀐 거죠. 그쵸? 당기순이익이 바뀝니다. 당기순이익이 바뀌었습니다. 자, 그 다음 단계 어디로 갈까요? 당기순이익이 바뀌었습니다. 우리 아까 세 번째가 어디였죠? 제조원가 명세서가 처음, 그 다음이 손익계산서, 그 다음이 세 번째가 네, 맞습니다, 보미님. 잉여금 처분계산서로 갑니다. 그런데 이때는 다행이에요. 요 단기순이익이 바뀌었는데요. 단기순이익이 바뀌는 건 자동으로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금액이 잘 들어왔는지 확인할 수가 있어야 돼요. 불러오기 누르고 예 누르면 그렇죠. 미처분 이익령이 바뀝니다. 이거 개념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전기에 넘어온 처분하지 않은 이익이 있다. 이거 좋은 거예요. 우리 왜 월급이 쌓이잖아요. 그럴 일은 저는 그런 적이 많이 없지만. 월급이 쌓이면 그게 처분하지 않은 나의 이익이 쌓였다 보시면 되는데 이번 달 월급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내가 사용할 이익이 있다. 이런 개념이랑 동일해요, 여러분. 그래서 전기 2월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있었는데 이번 연도 당기순이익이 들어와서 처분 가능한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있다 이 뜻입니다. 그럼 요 328, 507, 250 데이터가 좀 이상한데 328, 507, 250을 데이터가 맞아야 되는데 어디서 확인하십니까? 마지막 우리 어디로 들어가고 그랬습니까? 전기분 재무상태표에 가셔서 그죠? 전기분 재무상태표에 가셔서 요 이번에는 미처분 이익잉여금이라고 했는데 왜 2월이에요? 이거는 프로그램의 성격상 2월 시킨다. 그러니까 내년으로 넘긴다로 그 프로그램에서 이익잉여금이란 개념을 두 가지로 쓰는 거니까 미처분 이익잉여금이랑 동일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금액을 32 아까 금액이 얼마였죠? 네, 저장된 데이터. 아니요. 우리 일로 들어오면 안 돼요. 여러분 전기분으로 가셔야 돼요. 328, 507, 250 328, 507, 250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금액이 이렇게 나오면 안 돼요. 이게 제로로 나와야 되거든요. 그럼 제가 뭐가 틀렸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집에서 할 때는 진짜 맞았거든요, 여러분. 그럼 뭐가 잘못된 거예요. 아까 전력비를 제가 잘못 입력했나요? 전력비 80만 원. 50만 원의 차이가 나는데 그러면 지금 데이터가 아직 안 맞으니까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그래서 150, 309, 600으로 바뀌겠습니다. 제가 이 데이터는 맞춰서 다시 한번 공지할게요. 150, 309, 600 그럼 맞을 것 같아요. 손익계산서 가서 우리 어디 간다고요, 여러분? 요 금액이 어디로 간다고요? 손익계산서에서 잠깐만요. 매출원가에서 150 609 죄송한데 볼펜 좀 주실래요? 제가 지금 멘붕이 왔네요. 잠깐만요. 금액이 안 맞으면 안 되는데 이런 죄송해요. 여러분 잠시만요.
감사합니다. 네. 150, 309, 600. 요 금액입니다. 단기 제품 제조 원가, 그리고 손익계산서에서 매출 원가로 들어갑니다. 매출 원가로 들어가셔서 네,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네, 150, 309, 600. 그래서 확인 눌러주고, 네, 요 금액 269, 599, 600을 그대로 어디서? 이익여금 처분계산서에서 불러오기. 예. 그래서 329, 예, 이 데이터가 맞아요. 329-007-250. 네. 그래서 요 금액이 어디서? 재무상태표에서 여러분 2월 이익여금이 328-007-250으로 엔터 치면 대차 차액이 제로. 요거가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그래서 요게 굉장히 복잡하고 힘들지만 여러분들 요 4점짜리 문제를 해결하는 순간 여러분들이 기쁨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해당 문제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시간이 많이 흘렀나요? 해당 문제는 어떤 문제입니까? 제조원가 명세서도 수정하고 손익계산서도 수정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내용이 여기 아래까지 수정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제가 요 위에 있는 문제도 지금 이따 풀어볼 거기 때문에 미리 설명을 드렸는데 제조원가 명세서가 수정됨과 동시에 뭐가 수정됩니까? 단기제품 제조원가가 수정되고 단기제품 제조원가 때문에 뭐가 수정됐습니까? 손익계산서의 매출원가가 수정됐고 매출원가 때문에 단기순이익이 수정됐고 단기순이익이 이익여금 처분계산서에서 자동으로 불러오기 그런 다음에 재무상태표에 뭐까지 미처분 이익여금 이꼬르 뭐와 똑같다? 2월 이익여금과 똑같다. 그거까지만 반복적으로 여러분들이 순서대로 한번 가보시면 정말 해당 문제 킬러가 아니라 네, 우리 죽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지금 우리 합격 상사 문제 풀어봤고요. 지금 시간이 벌써 몇 시예요? 이 시기에 맞는 거죠? 오, 너무 이 문제 열렸네요.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닫기 누르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 테마학습 회사를 바꿔야죠. 회사 변경하시고 기출상사로 바꾸겠습니다. 변경. 네. 자, 우리 별빛은행 통장 개설한 거 거래처 등록 메뉴 입력하겠습니다. 거래처 등록하셔서 은행이니까 금융기관 탭 눌러주시고 몇 번입니까? 98100. 자, 별빛은행. 자, 우리 보통예금이고요. 계좌번호 바로 입력하겠습니다. 8711-88-101033. 네, 이렇게 입력하고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닫기 눌러주시고 그 다음 문제 영업의 수익의 임대료 계정 임대료는 내가 사무실이나 이런 걸 빌려준 거죠. 임차료는 빌린 거. 그래서 임대료는 영업의 수익이죠. 자, 우리 어디로 가셔야 됩니까? 계정과목 및 저기 등록하셔서 자, 여기 계정책을 잘 보셔요. 이거 재밌어요. 쭉 내려와 보시면 여기 영업의 수익이 있습니다. 클릭. 여기 안에 임대료 보이십니다. 여기 제가 뭐라고 했어요? 요 프로그램의 계정 맵 우리 지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요 임대료와 관련해서 6번에다가 적요 6번 대체적요 6번 대체적요라고 하는 것은 현금거래가 아닌 거죠. 6번 눌러주시고 뭐 누르면 됩니까? 우리 임대료 수익의 선수수익 대체 이렇게 입력하고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넘어가셔서 이번에는 3번 문제 보겠습니다. 3번. 이 문제도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한테 어렵게 생각하십시오라는 메시지를 주려고 이렇게 문제 내는 거예요. 이렇게 문제가 좀 앞서서 이렇게 나오면 뒤에 있는 전표 문제가 좀 쉽기도 하죠. 자, 지금 보시면 거래처인 기존상해와 외상매출금과 외상매입금을 상계한다는 약정이 없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받을 돈도 있고 뭐 할 돈도 있는데 갚을 돈도 있는데 상계한다는 것은 뭐 하겠다는 퉁친 거잖아요. 내가 갚을 돈과 받을 돈을 퉁친 거예요. 그래서 약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계해버렸다. 그렇다고 하면 총액은 다음과 같다. 지금 뭐라고 되어 있냐면 외상매출금이 2천, 즉 내가 회수할 금액이 2천 있고 내가 갚을
부채가 얼마가 있다는 겁니까? 1,000만 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얘를 상계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그러면 외상매출금 2천, 외상매입금 1,000 이렇게 안 썼다는 얘기예요. 그럼 외상매출금을 얼마로 썼다는 걸까요? 부담스러우시죠? 써보세요, 여러분. 얼마일까요? 외상매출금 얼마로 쓴 걸까요? 제가 문제를 좀 많이 준비했는데, 시간을 봐가면서 제가 나중에 답안을 다시 공지해 드리더라도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할 건데요. 그래도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하니까. 뭐 쭉 뽑는 거야 제 전문이니까 할 수 있죠. 근데 좀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외상매출금을 그러면 2천이 아니라 얼마로 적어놨다는 걸까요? 장부에. 12분이 계신데 어느 분이 답을 해주실까?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외상매출금이 2천, 외상매입금이 1,000이 있는데 얘를 3개 처리했다. 그러면 그렇다고 하는 것은 외상매출금을 얼마로 기록했다는 뜻일까요? 입력하고 계시군요, 여러분. 네. 상계했다는 말이 어렵죠. 자, 자칼님, 자칼님이 저한테 받을 돈이 2천 있어요. 그리고 제가 저한테 갚을 돈도 1,000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얼마만 써놓으면 되겠네. 그럼 내가 너한테 얼마만 받으면 되겠네라고 썼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역시 군방하시네요. 상계했다는 얘기는 얘를 퉁쳤다는 말이 더 어려운 표현인가요? 퉁쳤다는 뜻이에요. 그 얘기는 뭐예요? 얘네를 합쳐버렸다는 뜻이에요. 상계했다는 거는. 그쵸. 1,000으로 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얘를 수정하래요. 그러면 외상매출금이 1,000으로 되어 있으니까 얼마를 더 올려야 되겠습니까? 1,000을 더 올려야 될 것이고 외상매입금은 아예 0으로 되어 있다는 거니까 1,000을 더 올려야겠네요. 근데 여러분 이 채권과 채무는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지부터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자 문제 보시면 전기분 재무상태표도 수정하고 거래처별 초기이월도 수정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전기분 재무상태표를 먼저 가서 외상매출금과 외상매입금에 1,000만 원씩 더 올려줘야죠. 왜냐하면 외상매출금은 1,000만 원이 있으니까 2,000으로 올려주고 1,000으로 올려주고 그 다음에 금액 우리 거래처별 초기월 가서 우리 금액도 그 거래처별 금액도 조정을 해줄 건데요. 한번 해볼게요. 보시면 아실 거예요. 자, 어디로 갈까요? 전기분 재무상태표 갑니다. 문제에서 어디로 가라고 나와 있어요. 다행히. 그쵸? 가셔서 누굴 갑니까? 외상매출금 가요. 그럼 또 놀래 우리가. 왜 놀래냐면 1,000이 아닌데요 하고 놀래. 1,000이 아닌데요. 그쵸? 지금 기존 상해와의 거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기업과의 거래도 다 합쳐져서 4,600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얘기한 기존 상해가 2,000인데 1,000만 적어놨다는 건 여기에 얼마만 더해주면 되는 겁니까? 1,000만 원만 더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로 바꾸시면 돼요? 5,600으로 바꾸시면 돼요. 이해되실까요? 자, 그럼 이번엔 또 어떤 계정을 찾아가 볼까요? 외상매입금 가죠. 외상매입금. 외상매입금은 내가 받을 돈이 1,000이 있는데 아예 입력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얘도 뭐로 조정해 줍니까? 1,000으로 4,000으로 조정해 주죠. 이렇게. 근데 대차 차익 왜 있어요? 이거 뒤에 문제 때문에 있는 거예요. 네. 이렇게 조정해 주시고 나오셔서 자, 거래처별 초기월 가셔서 불러옵니다. 왜 불러올까요? 요 지금 자동으로 불러와졌네요. 네, 그래도 한 번 불러옵니다. 그래서 외상매출금 5,600 그리고 외상매입금 우리 4,000으로 조정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자, 외상매출금 5,600에서 1,000만 원의 차익이 있는데요. 왜냐하면 기존 상해가 지금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외상매출금이 1,000만 원으로 되어 있네요. 그래서 얘를 얼마 수정합니까? 2,000만 원으로 수정. 엔터 눌러주시고 자, 외상매입금 가셔서 이번에는 기존 상해가 없어요. 없으니까 F2 이용하셔서 기존 상해 눌러주십니다. 얼마를? 1,000만 원 이렇게 눌러주십니다. 보통 여러분들 문제, 기초정보관리 문제 한 3문제 혹은 4문제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 문제가 나왔다는 건 어려우라고 내는 문제인데 제가 일부러 이 문제를 넣었어요. 왜냐하면 저랑 풀 때는 어려워도 되잖아요. 그쵸? 시험 볼 때만 안 어려우면 되잖아요. 근데 이제 요 메커니즘을 이해를 하시면 조금 관련된 문제가 나왔을 때 충분히 풀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전기분 재료. 요거 나왔네요. 전기분 자료 중.
제가 이거 편집을 해서 드렸는데 이게 또 이렇게 PDF 되면서 이렇게 됐나 봐요. 자, 주어진 자료를 수정 입력하시오. 그러면서 원재료, 제공품, 제품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이걸 제가 마지막으로 그림 그려드리고 바로 이제 점표 입력 수업으로 갈게요. 우리 이러다가 밤샐지도 몰라서 점표 입력 수정을 갈게요.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 한 번만 더 얘기할게요. 제가 좀 집요해요, 여러분. 좀 이거 갈게요, 한 번만. 자, 아까 순서가 뭐였어요? 전기분. 이거 전기분 얘기하는 거예요. 전기분. 또 순서는 동일해요. 제조, 원가, 명세서. 또 뭐 있어요? 제손, 손익계산서. 그 다음 뭐예요? 이익여금, 처분, 계산서. 그 다음 뭐예요? 마지막으로 재무상태표. 근데 이 전기분의 경우에는 제조원가 명세서 위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재무상태표에 재무상태표가 왜 가요? 재무상태표에 누구 때문이다? 재고자산 때문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여기서 재고자산은 원재료, 제공품, 제품인데 요 지금 문제에서 원재료 400, 900, 1700이죠? 400, 900, 1700으로 수정하시오 문제 나와 있는데 얘를 수정하면 자, 제조원가 명세서에서 뭐가 수정되냐면 기말 원재료, 기말 제공품이 수정됩니다. 왜냐하면 요 금액이 그대로 오니까요. 그럼 제조원가 명세서에서 뭐가 수정됩니까? 결과물로 아까 기억나실까요? 당기 제품 제조 원가가 수정되고요. 손익계산서에서는 뭐가 수정되냐면 기말 제품 재고액이 수정됩니다. 기말 제품. 그럼 요 금액이 1700 그대로 이렇게 오거든요. 그러면 요거까지 반영돼서 뭐가 바뀝니까? 매출 원가가 바뀌고 그리고 결국엔 뭐가 바뀌죠? 당기순이익. 요 당기순이익은 이익여금 처분계산서로 옵니다. 그래서 당기순이익이 와서 뭐가 바뀝니까?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바뀌고요. 재무상태표에 요 미처분 이익여금이 연결돼서 동일한 계정 과목 이름이 뭐라고요, 여러분? 이제 안 물어볼게요. 이제 기초정보에서는. 요거 마지막으로. 요 재무상태표에 그 미처분 이익여금이 오는 계정이 뭐죠, 여러분? 오, 민지님! 최고! 2월 이익여금. 여러분 데이터 제가 진짜 맞췄거든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방송하는 거라서. 근데 왜 아까 틀려가지고 또 떨리는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요거 수정해볼게요. 어디가부터 가가지고? 재무상태표 가가지고. 가서. 자, 보시면 수정하시면 돼요. 자, 제품이 얼마다? 순서를 할게요. 원재료가 얼마다? 원재료가 350이 아니고 400이다. 그리고 제공품이 900이다. 아이고, 뭐 하는 거죠? 900이다. 그리고 제품이 얼마다? 1700이다. 이거 여기서 두고 가세요. 대차차 250 두고 가세요. 자, 수정했습니다. 전기분 재무상 수정했고 이제 순서대로 갑니다. 어디서부터 가냐면 원가 명세서부터 가겠습니다. 원가 명세서에서 변경된 값이 적용되었습니다. 잘했어. 확인 눌러주시고. 그런데 죄송해요. 제조 원가 명세서부터 가야죠. 어디 가는 거예요? 제조 원가 명세서부터 가야죠. 제조 원가 명세서 변경된 데이터 확인 눌러주시고. 자, 지금 보시면 원재료비 구할 때 요 기말제공품 재고액에 400이 들어가 있잖아요. 들어오세요. 아까 원재료가 400이었잖아요. 요 400 여기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기말제공품 재고액 900도 들어왔네요. 그래서 9,200이구나. 이 당기제품 제조원가 9,200이구나 확인하시고 어딜 가셔서 손익계산서 가셔서 9,200을 매출원가에서 확인하십니다.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과거의 가격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얘를 9,200으로 수정하시고 확인 눌러주시면 요 당기순이익의 변동? 당기순이익을 어디서 불러옵니까? 이익여금 처분 계산서에서 불러오기로 불러와 주변 수정되면서 요 금액, 요 금액 177-079-324 요 금액이 되고 요 금액을 어디 가서 마지막으로 재무상태표 가셔서 아까 민지님이 얘기하셨던 2월 이익여금에다가 그대로 177-079-324를 눌러주면 대차차액 제로가 되는 요 순서와 관련된 제가 항상 집착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왜 집착하냐면 학생들이 이해를 못하고 어렵다라고 자꾸 말씀을 많이 하셔가지고 여러분들 할 수 있다. 이걸 자꾸 말씀드리려고 집착을 하게 되는데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더하면 진도가 안 나가니까 여기까지만. 지금 프린트에는 우리 테마학습 기초정보관리 더 있는데요. 예, 요거는 여러분들 직접 한번 해보시는 걸로 가름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뭐 마지막 요 문제도 이의형 처분계산서를 완성하는 문제인데 처분하는 거 그냥 금액만 넣으시면 되니까요. 예, 나중에 제가 답안은 따로 한번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원래 오늘 8시 반까지잖아요. 너 시간 조정을 못했네. 여러분 우리 5분만 쉬시고 여러분 오늘 8시 반까지 8시 반 이후에 뭐 하세요? 저 9시까지 하면 혼나나요? 예. 하다 보니까 시간이 이렇게 가는 줄 몰라가지고 프로답지 못했네요. 원래 프로인데. 네, 그러면 지금 시간이 이 시계가 한 7분, 8분 됐는데 딱 8시 5분까지 쉬고 제가 전표 입력하는 것도 좀 잠깐 끊으면서 중요한 거 위주로 하면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좀 다양하게 좀 깊게 설명을 하는 성향이 있다 보니까 좀 딥하게 갔는데 여러분 괜찮으세요? 어떠세요? 라이건님 괜찮으세요? 좋으세요? 좋은 거 우리만 알아서 돼요. 다른 과정은 막 100명씩 돌아왔대는데 부럽네요. 괜찮아요. 여러분이 계셔서 그나마 다행이에요. 비도 오는데. 그죠? 그럼 5분만 쉬고 화장실 다녀오시고요. 저희 바로 전표 입력, 우리 전표 입력이 핵심이잖아요. 그래서 전표 입력 빨리빨리 좀 진행하면서 오늘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만 쉴게요. 네.